동대표 몇 명의 말은 큰 힘을 가졌고 맘대로 집은 큰 위기를 맞게 됐어요. 누가 처음 입을 뗐는지는 아무도 못 밝혔는데요. 몇몇 세대만 몰래 할인받았다는 말이 하루 만에 29세대 전부를 의심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동대표 모임 게시판에 올라온 첫 글은 아주 순진한 질문처럼 포장돼 있었는데요. 공동계약이면 모두 같은 조건 아닌가요? 제 지인은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시작한 문장이 금세 스크린샷으로 퍼졌고 뒤따르는 댓글은 질문이 아니라 판정이었어요. 역시 롭이 있었네. 특정 동만 챙겼다더라. 지역은 이른 시간부터 사무실 책상 위에 계약서 원본을 줄지어 펼쳐놓았는데요. 종이 위에 수치와 날짜는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화면 속 문장들은 사실보다 빨랐고 감정보다 더 자극적이었어요. 성재는 전화를 걸어 지금 저기선 사실이 필요 없는 국면이야. 이미 누가 손해봤다는 감정이 형성됐거든이라고 말했는데요. 지역은 짧게 알아. 그래도 드림일 자료는 준비해둔다라고 잘랐습니다. 그 말투에는 자존심과 책임이 어정쩡하게 섞여 있었고 어쩌면 친구에게조차 기대고 싶지 않은 오기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같은 시각 수빈은 창고를 개조해 만든 스튜디오에서 고객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휴대폰 알림에 맘대로 집 이지혁 대표 특혜 의혹 같은 키워드가 연이어 떠오르자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해요. 기다리던 큰 오빠의 이름을 뉴스에서 마주보니 너무 놀랐어요. 전날 밤까지 수정한 촬영 콘셉트가 순식간에 멀어지고 댓글 한 줄이 가족의 이름을 덮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오빠가 그런 식으로는 안 하는데요. 중얼거림은 말이 되지 못했고 손끝만 덜덜 떨렸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지역의 하루를 모르고 지냈는데요. 그 무지가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해서 더 힘들었어요. 다정은 저녁장을 보다가 괜히 사과를 하나 더 담았고 계산줄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혁이가 빨간 사과 좋아했는데요. 그 말은 혼잣말이라기보다 기도에 가까웠어요. 상철은 피곤한 얼굴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지만 책장을 넘기는 손이 자꾸 멈추었어요. 페이지는 넘어가는데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엔 지금쯤 어디서 자나 밥은 먹나 같은 문장이 돌아다녔습니다. 옥내는 이런 집안 공기를 오래 겪어봤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찬을 더 얹었는데요.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빈은 스튜디오 일정이 끝나고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거리에 서 있었어요. 휴대폰을 쥔 손에 지역 번호가 뜨는 상상을 여러 번 했지만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댓글 엄청 봤는데.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거야. 많이 속상하다. 이 말은 보내지 못한 메시지의 초안으로 남아있었고 삭제도 보내기도 못한 채 밤이 넘어갔어요. 그런 밤이 며칠 계속되었고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 사이에 사건의 바닥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동대표 모임에 몇 사람이 모여있던 그 술자리 녹취가 조각조각 흘러나왔어요. 공동계약이면 협상력이 커지는 거지. 그렇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지 않나. 그럼 우리 쪽 몇 세대는 더 빼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대화가 빌미가 되어 더 빼줬다는 말이 몰래 할인했다는 사실처럼 둔갑했더라고요. 지역은 공동계약 공지문, 신청 시각, 로그, 관리비 절감 시뮬레이션 표를 묶어 공개 자료 묶음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뭘 감춘 적이 없어요 라고 해명하는 방식 대신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다 열어둡니다 라는 태도를 선택했죠. 성재는 이걸 본다고 마음이 바뀔까? 라고 물었고 지역은 마음은 못 바꿔도 기준은 세울 수 있어 라고 답했어요. 두 사람의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음 속에 서로를 오래 아는 사람들만의 피로와 신뢰가 섞여 있었어요. 공개 자료가 올라가자 댓글의 톤은 즉시 바뀌진 않았지만 분명 변화가 있었어요. 적어도 숫자는 맞다. 그럼 누구 얘기가 과장인 거지? 사람들은 감정과 숫자 사이에서 잠깐 멈췄고 그 멈춤이 지역에게 하루를 벌어줬습니다. 그 하루 동안 지역은 항해 방문 일정을 정리했고 동대표 모임과의 질의응답 자리를 가졌습니다. 보세요. 다 묻고 다 확인하세요. 방어 대신 검증을 택하는 건 더 피곤한 길인데요. 지역은 그 길이 끝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믿음은 때로 고집과 닮아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고집이 살아남는데 유효했어요. 문제는 가족의 시간은 공개 자료로 달래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수빈은 밤 늦게까지 스튜디오 정리를 하다가 결국 전화기를 잡았고 모처럼 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큰오빠 어디 있어? 지환은 잠깐 망설였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그래도 잘 버티고는 있어. 그 모호한 대답이 오히려 위태로운 마음을 조금 붙들었어요. 수빈은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다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오빠잖아. 우리 오빠는 요령 없이 정직한 사람인데. 그 말은 수빈 스스로를 향한 다짐 같았고 가족 전체를 묶는 주문 같았어요. 다정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보다가 결심하듯 메모지를 꺼냈어요. 지혁아, 내가 돌아오면 먹이려고 오늘 사과 샀다. 이 짧은 문장이 냉장고에 붙었고 그 위에 상철이 더했습니다. 내가 어느 길에 있든 아버지는 기다린다. 옥내는 그 아래에 그림처럼 점 하나를 찍고 지나갔어요. 말 대신 사인 같은 점이었는데 세 사람에겐 그게 충분했어요. 같은 밤 지혁은 사무실 불을 끄고도 한참 앉아 있었어요. 붙잡을 것과 내려놓을 것. 그 두 개의 무게가 손끝에서 바뀌는 순간을 혼자 견뎠고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게시판 상단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왔어요. 29세대 계약 중 1세대 개인 사정으로 취소. 대기자 1순위 승계. 그 아래로는 의외로 따뜻한 댓글이 달렸는데요. 절차대로 했으니 이제 입주 준비합시다. 수빈은 그 글을 보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오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네. 그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엔 소문이 조금 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누구한테 화가 난 건데요? 라고 수빈이 물었을 때 동대표 모임 몇 사람의 표정이 진짜로 일그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공개 질의응답 자리에서 소통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사람과는 다른 어조였거든요. 수빈은 지역의 여동생이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계약자이기 전에 이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묻는다라고 덧붙였어요. 공동계약 조건을 다 알고 시작했잖아요. 그럼 지금 화난 건 가격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나보다 먼저 혜택을 누린 것 같다는 마음 때문 아닌가요? 이 말에 가장 크게 반응한 건 처음 소문을 슬쩍 흘렸다고 알려진 한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먼저 움직였는데 다른 동이 더 빨리 처리됐다는 뒤끝을 내비쳤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뿌리는 몰래 할인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체감적 박탈감이었던 거예요. 지역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동대표님들이 서류를 모으는 동안 다른 동 세대가 온라인 접수를 먼저 끝냈어요. 접수 순번은 시스템에 남아있고요. 그래서 공동계약그룹은 최종 집계로 묶이지만 그 안에서 세대별 순서는 접수 완료 시각대로 배정됩니다. 말은 단순했지만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임원은 우리가 덜 똑똑해서 손해봤단 말이냐고 발끈했는데요. 수빈은 덜 똑똑해서가 아니라 덜 빨랐던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몰래 빠진 건 아니잖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단어 하나가 사람을 더 화나게도 진정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날의 수빈은 후자를 선택했어요. 질의응답이 끝난 뒤 성재는 내가 나서줄 줄은 몰랐다고 수빈에게 말했어요. 수빈이 대답했죠. 오빠가 없는 자리에서 누가 오빠 말을 해줘요. 난 가족이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요. 그 순간 수빈이 스스로를 다잡는 방식을 지역도 알았으면 싶었어요. 수빈은 스튜디오로 돌아와 카톡방 공지를 하나 올렸어요. 촬영 일정, 계약 이슈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문의는 메일로 주세요. 이런 정돈된 문장이 불안에 휩쓸리던 고객들의 마음을 조금 안정시켰고 그 안정이 수빈 자신에게도 돌아왔습니다. 밤에 집으로 들어온 수빈은 냉장고 메모를 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정의 글씨, 상철의 글씨, 옥내의 점. 그 세 개가 겹쳐져 한 문장처럼 보였어요. 돌아올 자리를 비워놓자. 수빈은 거기에 조용히 자기 메모를 하나 더 붙였어요. 오빠, 나 오늘 잘했지? 이상하게도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벽에 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럼에도 사건은 한 번의 설명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그 임원이 익명 커뮤니티에 또 글을 올렸거든요. 공동계약이라면서도 먼저 접수한 쪽이 유리했다. 맞는 말 같지만 문장을 조금만 틀면 다시 의혹으로 읽히죠.
지역은 이번에도 정면으로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회사 계정으로 접수 순번과 공동계약 집계 방식은 공고문 5조 3항에 기재되어 있으며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는 한 줄만 덧붙였어요. 덧붙임 뒤에 자료 링크 하나. 그리고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성재는 화가 덜 났냐고 물었고 지역은 화가 나도 이번엔 화로 설득 못해라고 말했어요. 지역의 어조는 오히려 낮아져 있었고 그 낮음에서 묘한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성재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맞다. 지역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수화기 너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소리는 누군가가 여전히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신호였고 수빈은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한 앞으로도 버틸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집에서는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다정이 냉장고 메모 위에 빨간 하트를 그려 넣었고 상철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평소엔 그냥 대충 타던 커피를 오늘은 조금 공들여 내렸다고 하네요. 이 정도쯤은 해줘야 아버지지. 농담 같았지만 그 말이 다정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해줬어요. 옥내는 아침상을 차리며 사람 입은 무섭다. 그렇지만 사람 입 때문에만 사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빈은 어제는 내가 오빠 대신 말했는데요. 오늘은 말하지 않고 버티는 날로 할래요라고 중얼거렸어요. 그중 어느 누구도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 서로의 등을 받치고 있다는 느낌이 더 선명해졌어요. 좋은 소식이 없었지만 나쁜 소문에도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서류가 아니라 마음 문제라서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라고 지역이 말했을 때 가장 고집스러웠던 동대표 임원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사무실에서 열린 두 번째 질의응답은 첫째보다 더 팽팽했는데요. 이번엔 우리 동은 손해를 봤다는 감정의 언어가 앞섰어요. 지역은 다시 숫자와 기록을 펼쳤고 성재는 옆에서 불필요한 언쟁을 잘라냈어요. 사실 확인해서 벗어나면 말줄이자. 그게 오만으로 들리지 않도록 톤을 낮추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둘은 어찌어찌 균형을 맞춰냈어요. 그러다 한 입주민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억울하다는 걸 인정하나요? 지역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누군가가 먼저 혜택을 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의 억울함은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가 감정으로 이 제도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감정으로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그 대답은 날카롭지도 달콤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표정이 굳었던 임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올린 글 내리겠소. 대신 다음부턴 진짜로 더 빨리 공지해줘.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고 성재는 옆에서 우린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올릴 거야라고 정리했어요. 예측 가능한 투명성이라는 말이 그날 이후 입에 붙었고 그 말은 소문보다 느리지만 오래갔습니다. 그 밤 은호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뉴스 봤어요. 뒤에서 많이 치였죠? 지역은 망설이다가 답장을 했어요. 괜찮아. 버티는 법을 좀 배웠어. 그러자 은호가 바로 이어서 보냈습니다. 버티는 건 혼자지만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나한텐 그게 요즘 수정이랑 그리고 가끔은 성재예요. 그 문장에 지역은 한참 멈췄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질투와 안도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래, 쓰러지지 않게 몸 관리 잘하고 지금 중요한 건 건강하게 내 자리에서 서 있는 일이니까. 지역은 화면에 적지 못한 말을 혼자 중얼거렸고 결국 무리하지 말라는 4글자만 보냈어요. 그 4글자의 얄팍함을 본인이 더 잘 알았지만 그 얄팍함마저 보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수빈은 그 시각 스튜디오에서 편집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고객이 남긴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빈 실장님, 가족 기업이라서 믿고 맡겼는데 요즘 소문 때문에 살짝 흔들렸어요. 그래도 오늘 자료 묶음 보고 안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고 그래도라는 단어가 오래 남았대요. 소문에도 그래도. 수빈은 그 말을 곱씹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고 결국 의자를 밀고 일어나 집으로 향했답니다. 집 앞 골목에서 잠깐 멈췄는데요. 창문에 붙은 메모지가 유리 너머로 보였대요. 사과 기다림 점. 수빈은 괜히 웃음이 나왔다고 해요.
이 집은 말보다 표식이 많아져서 좋다. 그 표식들이 서로의 마음을 덜 흔들리게 만들었거든요. 다정은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대요. 방으로 들어온 수빈이 엄마 오늘은 내가 오빠 대신 잘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다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 내가 내 기둥이네. 상철은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옥내는 멀찍이서 내일은 내가 사과를 깎지라고 했습니다. 그 평범한 약속이 큰 위로가 됐어요. 같은 시간 지역은 사무실 화이트보드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를 했대요. 예측 가능한 투명성 동대표 질의응답 주 1회 고정. 그 문장은 누군가가 보기 위해서라기보다 스스로 지키기 위해 적어둔 맹세였어요. 수빈이 그걸 보면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상상했지만 당장은 보여줄 수 없었죠. 보여줄 수 없는데도 써두는 것이 사람을 살릴 때가 있거든요.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람이 다음날 제일 큰 입이 되더라고요라는 한 줄 제보가 들어온 건 소문이 가라앉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성재가 출처를 확인했고 지역은 굳이 파고들지 않기로 했답니다. 범인을 찾아내서 뭐하냐? 다시 소문 하나 만들겠지. 대신 그는 소문이 흐르던 경로를 기록으로 남기고 회사 홈페이지에 아예 홍보공지 정책을 올렸어요. 이런 조항들이 딱딱해 보여도 그런 딱딱함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줄 때가 있거든요. 동대표 모임도 점차 수위를 낮췄고 가장 시끄럽던 임원조차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다음부턴 먼저 알려만 줘. 지역은 짧게 그럴게요라고 답했대요. 약속은 길게 말하는 것보다 짧게 적어두고 꾸준히 지키는 편이 오래가거든요. 가족의 시간도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미가 보였답니다. 다정은 냉장고 메모 아래에 날짜를 써넣었고 그 날짜가 하루씩 늘어났어요. 상철은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옥내는 오늘은 홍시라며 접시를 더했어요. 수빈은 스튜디오 벽에 작은 칠판을 걸고 오늘의 버팀을 적기 시작했대요. 첫 줄은 소문보다 기록, 둘째 줄은 분노보다 질문, 셋째 줄은 가족은 사실을 기다린다. 이 세 줄이 하루 종일 수빈의 등을 밀어주는 주문처럼 느껴졌대요. 오빠가 보면 웃겠지. 수빈은 그렇게 중얼거렸고 그 상상만으로도 힘이 조금 더 났어요. 은호의 마음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쓰러진 뒤라서 더 초조하게 이를 붙잡았는데요. 이번 소동을 거치며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을 다시 세웠답니다. 지역이 건넨 말이 결정적이었대요. 내가 버틴 흔적을 남겨. 그게 너야. 그래서 은호는 하루의 끝에 짧은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대요. 오늘은 거절을 연습했다. 오늘은 도움을 부탁했다. 오늘은 울지 않았다. 성재는 그 기록을 사진으로 받아보며 이제야 내가 혼자가 아니란 걸 안다라고 답장을 보냈고 은호는 고맙다라고 짧게 적었어요. 그 짧음이 이전과 달랐던 건 이제는 고마움이 설명 없이도 전달된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소문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중심은 아니게 됐습니다. 지역은 여전히 집 바깥 어딘가에서 자신의 기준을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 웃음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오늘의 소문은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KBS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영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로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